파트 5 안전관리인데요. 안전관리는 본문 내용을 한두 번만 읽어보면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므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챕터 1 기계 가공 시 안전사항에서는 2번, 7번만 풀어볼 거예요. 2번 선반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. 선반 작업에서 절삭 작업을 할 때 면장갑을 착용한다. 절대 안 되죠. 답은 3번입니다. 우리가 선반 자체가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면장갑을 잘못 끼고 있다가 작업 중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. 그래서 절삭 중에는 절대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칩 제거 또는 측정할 때에만 착용을 해야 되겠죠. 이해되셨죠? 다음으로 가보죠. 7번 작업상 안전수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음 몇 번이에요? 2번이 되죠. 그래서 드릴 작업 시 아무리 작은 일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정확하게 고정하고 작업해야 사고가 나지 않겠죠. 다음으로 가보죠. 챕터 2 CNC 기계 가공 시 안전사항인데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, 11번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2번 CNC 공작기계 작업 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전원은 순서대로 공급하고 차단한다.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. 칩 제거는 기계를 정지 후에 해야 되겠죠. 기계를 정지한 다음에 장갑을 끼고 전용 용구로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. 맞는 내용이고요. CNC 방전 가공기에서 작업 시 가공액을 채우는 가공액이 없게 되면 CNC 방전 가공을 할 수 있겠어요? 당연히 없겠죠. 맞는 내용이고요. 작업을 빨리하게 위해 안전문을 열고 작업한다. 답이 4번이 되겠네요. 안전문을 열어놓게 되게 되면 칩이라든가 절삭류 자체가 날아다니겠죠. 그래서 반드시 작업문을 닫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으로 가보죠. 11번 CNC 공작기계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절삭 가공 시 절삭 조건에 알맞게 설정한다. 맞는 내용이고요. 공정도와 공구 세팅 시트를 작성 후 검토하고 입력한다. 당연한 이야기죠. 기계 가동 전에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다. 맞는 내용입니다. 공구 경로 확인은 보조 기능이 작동이 아니고 오프, 꺼진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? 3번이 되는 겁니다. 다음으로 가보죠. 챕터 3 CNC 장비 유지 관리에서는 2번과 13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. 2번 기계의 일상 점검 내용 중에서 매일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, 매일 점검 사항이에요. 그래서 절삭류의 유량이 충분한지 여부와 각 축이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여부, 주축 후 회전이 올바르게 되는지 여부는 뭐예요? 매일 점검 사항이에요. 기계의 정밀도를 검사하여 정확한지 여부는 매일 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이 녀석은 뭡니까? 매년 점검 사항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점검과 매월 점검, 그 다음에 매년 점검들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다음으로 가보죠. 13번 CNC 공작기계가 자동 운전 도중 충돌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조치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. 화면상의 경보 내용을 확인 후 원인을 찾는다. 당연히 뭔 문제가 있는지 알람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. 강제로 모터를 구동시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? 말이 안 되겠죠? 답이 2번이에요. 우리가 어떤 문제로 알람이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강제로 모터를 구동시켜서 프로그램을 또 실행시키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세 번째, 프로그램의 이상유무를 하나씩 확인하며 원인을 찾는다. 그죠? 뭐 체크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.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 원인을 찾는다. 그러죠? 우리가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알람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돼요? 그렇죠? 비상정지 버튼을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. 그래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보, 알람의 종류와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해되셨죠? 지금까지 컴퓨터 응용 3반 기능사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네요.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본문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고요. 뭘 봐야 돼요? 핵심 기출문제 가지고 본문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정리가 다 끝나셨으면은 기출문제로 다양한 문제를 접해 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CBT 모의고사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. 뭐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시험에 별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.